시련과 상실,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이 주는 가르침. 이 자식을 잃는 슬픔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 15년 키운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자 너무 슬퍼서 집에 유고를 두고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하는 지인도 있던데, 하물며 어린 자식을 잃게 되면 그 마음의 고통은 엄청날 것이다. 이 가수이자 배우인 이광기 씨는 2009년 말에 7살 난 아들을 신종플루로 잃었다. 당시 신종플루의 기세가 대단해서 아들이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맞힐 예약도 해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감기 증세가 호전되는 것 같아 예약을 취소했는데 며칠 새 상황이 악화되어 결국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후회했을까?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후회와 자책감이 얼마나 컸을까? 악플러들은 오열하는 글을 두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왜 질질 짜느는 말로 아픈 그를 또 괴롭혔다. 그러나 이 광기 씨는 오래 지나지 않아 그 고통을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켰다. 아무렇지 않은 듯 방송에 출연하며 치유되지 않은 아픔을 빨리 묻어 버리지도 않고 목 놓아 울며 모든 것을 버린 페인이 되지도 않았다. 이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월드비전에 모두 기부하고 IT의 IT의 아이들에게 뛰어가 미국 속의 그들을 도왔다. 그의 삶은 봉사로 채워졌고 자신보다 더 고통받는 이들에게 몰두하며 그들의 삶을 도왔다. 간혹 반송에서 그를 보면 아들이 그렇게 일찍 자신을 떠난 의미와 자신에게 남은 몫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사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하늘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3년의 시간이 흐른 얼마 전 그는 다시 아들을 얻었다. 이광기 씨는 그렇게 우리에게 갑작스레 닥치는 시련의 아픔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화 미량에는 어린 아들을 잃은 엄마가 얼마나 자신을 망가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려진다. 견디기 어려운 슬픔을 어쩌지 못해 남들의 영혼을 괴롭히며 그녀는 미쳐가고 있었다. 이렇게 같은 아픔과 시련 앞에서도 사람에 따라 그것들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해석하며 아주 다른 삶을 산다. 그것들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행복해지는 조건의 외부 요인이 18에서 20%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학자들의 의견은 이것 때문이다. 건강이나 돈, 어떤 물리적인 외부 요인보다 자신의 감정과 삶을 사는 방식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우리 삶의 갈피갈피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시련이 복병처럼 숨어 있다. 이 시련이 나타날 때마다 진다면 그게 바로 불행이다.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이희대 소장은 그간 2천여 명의 암 수술을 해온 암 전문이다. 그런 그가 2003년 암 4기 판정을 받고 3년간 항암 치료를 했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장기로까지 암이 이전된 채 현재도 암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론으로만 치료할 때보다 오히려 환자의 심정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다 좋다며 자신의 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긍정과 희망만이 힘이고 암 오기는 있어도 암 말기란 없다며 환자들을 응원한다. 이 암 환자들을 위한 책 희대의 소망에서는 암은 축복이라고까지 표현한다. 암을 통해 평소 몰랐던 애틋한 사랑, 특히 가족들의 진정한 가치와 사랑을 알게 되었고 가족들의 건강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몰랐을 것을 병을 통해 알게 되어 그는 축복이라고 말한다. 이 하버드 대학의 이과대학의 제롬 그루프만 교수는 종양은 교과서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의학에는 확실성이 없으며 불확실성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밝게 생활하고 희망을 갖는 환자의 뇌에서 배출되는 화학 물질들은 행복감을 주고 끔찍한 통증을 낮춰준다고 한다. 심지어 암의 크기조차 줄어들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병수들 앞에서 20명 중 한 명이 되든 50명 중 한 명이 되는 비록 그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준 소녀를 안다. 바로 오방덕 소녀 조수진 씨다. 그녀는 대전 과학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야말로 엄친딸이었다. 그랬던 그녀는 26이라는 젊은 나이에 임파선암 선고를 받고 2005년 초부터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가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병과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오방떡 소녀라는 웹툰으로 그려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 만화는 후에 오방떡 소녀의 행복한 날들, 암은 암, 청춘은 청춘이라는 책으로도 남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비록 아파도 진정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했다. "왜 암에 걸렸어?" 라고 묻는 이들에게 "나도 그걸 모른다고." 하며 소리치고 싶었던 심정도 그의 만화에 솔직하게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유쾌하게 투명하는 젊은이의 모임인 유투점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암으로 고생하는 젊은 사람들의 모임을 주선하기도 했다. 그들 모두 앞 파스타도 먹고 유행하는 패션 얘기도 나누던 그녀는 훗날 젊은 사람들만 따로 모여 유쾌한 투병 생활을 하는 요양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6년이 넘는 투병 생활 끝에 2011년 3월 결국 그녀는 하늘나라로 떠났다. 많은 이들이 슬퍼하던 이별이었다. 그 소식에 그래봤자 결국은 죽잖아 하는 어리석은 이도 있지만 그녀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떠났다. 이 사람은 누구나 결국 죽는다. 문제는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이다. 그녀는 병들고도 6년이나 더 살았다. 그것도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살았다. 이 대충 산 60년보다도 값진 6년이었다. 전쟁터에만 영웅이 있는 것은 아닐 게다. 처절한 싸움 중인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도록 사람들을 도와준 그녀를 감히 누구와 비교할까? 그녀 스스로도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을 텐데 그녀의 환하고 맑은 미소를 보면 환자 같지도 않았다. 나는 가끔 다른 별에서 와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서 인간인 척 함께 살며 지구인들에게 삶에 대해 뭔가 한 수 가르쳐주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 너무도 선한 사람을 만나면 속으로 아, 이분도 그 별에서 왔나 봐 할 때가 있는데 아마도 오방떡 소녀, 그녀도 그 별에서 온 듯하다. 19살 지은이는 수능 날짜도 모른 채 아침 8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지은이는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후 알코올 의존 치료센터에 간 아빠와 지적 장애가 있는 엄마와 언니, 허리를 다친 할머니와 여동생, 이 사촌 동생까지 돌보는 집안의 가장이다. 이 얼마 전 술에 취한 삼촌이 집에 불을 질러 그나마 있던 집까지 잃었다. 몇만 원을 더 벌기 위해 매일 야근을 하지만 늘 밝고 명랑해서 회사 식구들은 다들 지은이를 좋아한다. 이 엄마에게 버림받은 사촌 동생 정아의 감기까지 챙기고 그래도 나는 엄마가 있으니 감사하다며 비록 3만 원짜리 패딩 조끼라도 정아 것을 우선 사는 지은이. 자기만을 바라보며 사는 여섯 식구를 생각하며 지은이는 오늘도 씩씩하게 새벽 출근을 한다. 이 너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며 인생을 헤쳐나가는 지은이가 참으로 대견하다. 어린 시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하반신 마비 14년째인 이만숙 씨. 하루 종일 우두커니 있는 만숙 씨가 안쓰러워 씨를 사다 주신 아버지 덕에 십자수를 시작했다. 이 140여 가지 색실로 수놓은 십자수 작품은 가히 프로급이다. 그녀는 잃은 다리 대신 그렇게 매일 행복을 수놓는다. 잃은 것에 연연하며 우울해하기보다 몰입할 때의 행복을 즐긴다. 재호는 7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는 남매를 버렸다. 화장실에서 노숙하며 호적도 없이 살던 중 뺑소니 사고로 누나마저 잃었다. 이 10년이 넘는 동안 그저 생존만이 인생의 목표였던 아이. 10년이 지나 찾은 엄마는 이미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사랑한다기보다 앞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병든 엄마를 거두고 보살핀다. 이 버림받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이지만 더 이상의 상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선민의 부부는 18 나이에 인생 계획이 없던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다. 불행이 시작되는 듯했지만 어린 부모여도 아이와 행복하다며 그 행복을 놓칠 뻔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 다행으로 여긴다. 누군가는 그들을 미련하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삶에 등장한 갑작스러운 큰일 앞에서 세상의 이목을 두려워하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그 부부가 누구보다 현명해 보인다. 어려운 형평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여 늘 학력이 핸디캡이었던 이미랑 씨는 대형 전자 매장의 최초 여성 지점장이 되어 이제는 자신을 닮으려는 후배들을 보며 뿌듯해한다. 어려운 형평 때문에 이루지 못한 꿈을 더 크게 이루었다.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가 있다면 불행할까? 물론 훨씬 힘겨운 길을 가야 하겠지만 아이가 주는 행복에는 차이가 없다. 오히려 더 살갑게 돌봐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여느 부모 자식보다 더 진한 애정을 나눌 수 있다. 이 강만희 군은 다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 2년 전 암으로 여동생까지 떠나보냈지만
엄마를 위로하며 매일 행복을 찾는다. 엄마는 아들이 놓은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감사하겠는데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또 다른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는다며 밝게 웃는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들과 비슷한 위기를 만난다. 사실 내가 만난 이들의 어려움과 시련은 언제든 내게도 올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좀 겁이 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내게 온 시련들을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 게 인생이다. 누구나 다 평탄한 삶을 산다면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조차 없을 것이다. 어려운 시험 문제 앞에서 실력 차이가 나듯이 내 앞에 나타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가 한 사람의 삶의 가치를 좌우한다.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는 자아가 위협받는 시련의 상황에서 감정적 상처로부터 슬기롭게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능력에 따라 행복도 크게 좌우된다.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야 누구나 긍정을 말할 수 있고 밝게 웃기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와 다시금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가에 행복이 달려있다. 내가 만난 이들은 행복과 불행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 실천하고 있었다. 인생에 등장하는 온갖 시련을 잘 헤쳐나가려면 미리 성숙한 방어 기제를 키워 놓아야 한다. 어려서부터 누군가다 어려서부터 누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온전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안정된 정서와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힘이 정말 대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 가족이라고 해도 인생의 모든 시련을 계속 함께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저 그 힘을 미리 키울 수 있도록 사랑을 주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완벽주의 성향을 벗어나 실패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인생이라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 과정은 아프지만 자신을 들여다보며 또 다른 시련에 대한 힘을 기르게 된다. 인생의 답은 하나가 아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정답이 따로 없다. 자신이 원치 않던 일이 생겼다 해서 실패한 인생도 아니다. 그 시련으로 더 단련된 내가 만들어진다. 긍정적으로 목표를 세고 새로 설정하고 노력하고 이루면서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살아보니 인생사, 인생사 세용지마하라. 당장은 아픈 일이 후에 고마운 일이 되기도 한다. 그 고통 때문에 계획에도 없던 성장을 하고 새로운 기쁨이 오기도 한다. 다 우연인 척하며 세상 좋은 일들이 내게로 온다. 운전하던 중의 일이다. 이번 신호등에 걸리지 않아야 약속이 늦지 않는데 조금 전 끼어든 앞차 때문에 신호에 걸렸다. 짜증이 나고 답답했지만 다음 신호를 받고 사거리를 건너 모퉁이를 돌아보니 바로 조금 전에 사고가 난 모양이다.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 아직도 아까 신호에 걸린 것이 운 나빴다고 할 수 있을까? 끼어들어 내 갈 길을 막았던 앞차가 여전히 미울까? 이 과연 내 앞에 나타나는 상실과 시련이 내 인생의 장애물인지 어느 것이 얻는 것이고 잃는 것인지 지금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 삶을 배우는 데 일생이 걸린다. 넌 세네카는 이미 오래전 이 지혜를 깨달았나 보다.